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아름다운 만남 박정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수록 좀 이렇게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나가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초반부터 이렇게 운동 얘기하는 이유는요. 오늘 제가 이 더 아름다운 만남에서 소개할 분이 좀 운동과 관련된 분입니다. 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고 계신 사무처장님을 좀 모셔볼까 하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굉장한 성과를 냈죠. 지난 10월 충남 아산 일대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경기도가 무려 12連패입니다. 11번이나 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오늘 그 우승 비결,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뭔가 좀 속속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리셨어요? 목소리가 오늘 좀 탁하시네요. 예, 네.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죠. 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으로 계신데 자기 소개랑 좀 체육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벌써 장애인체육처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2년이 갓 넘었습니다. 네. 10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정말 말로만 듣고 장애인들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다 30여 시군, 면적도 넓지만 장애인 수도 최고 많습니다. 장애인만 한 51만이 넘어가고 있고요. 선수만 약 3,000명이 더 돼갑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그런데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1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장애인체육은 큰 사명감을 갖고 우리 장애인들이 건강을 도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뭐 선수 육성이라 할 수 있는 엘리트 체육보다도 생활 체육이 경기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2년 동안 제가 추진한 게 바로 생활체육인데요. 제가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운동하시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동권, 보행권도 보장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지금 걷는 것부터 생활체육이니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주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근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일주일에 한 3, 4일만 운동해줘도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체육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초반에 지금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올해 10월에 아산에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뭔가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항상 사업 중에 그 체계적으로 네. 우리 선수들을 동호인부도 있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예. 엘리트부가 있는데 훈련도 훈련이지만 장애인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네. 등급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 횟수도 많이 조절도 해야 되고 또 유형별로 또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 가맹단체에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아주 가족들처럼 같이 함께 훈련도 임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아주 각별히 그 조직 강화라든가 강화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각 분과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장애 유형별, 스포츠 종류별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종합 우승기랑 뭐라 그러죠? 복납식 한다고 그러나요? 네, 다시 경기도에 반납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경기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 뭔가 체육회에서의 그런 어떤 일을 참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복납식 겸 10주년입니다. 네. 장애인 체육이 벌써 탄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 32시군에서 멀지만 같이 축하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니까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네. 장애인 선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그 각자 축하하는 뜻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제 동계체육이죠. 내년 네네. 2018년도 내후년에 이제 있는데
도 차원의 장애인 체육회, 그다음에 경기도, 뭐 경기도 의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엘리트 선수들이 또 나와서 우승도 해야 되고요. 네. 네, 뭐 얘기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2만 점 이상 네. 2위하고 따돌려가지고 차이를 내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여름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네. 스키라든가 컬링이라든가 또 하키라든가 예. 여러 가지 뭐 빙상이라든가 네. 지금 이제 선수 선발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지금 막바지 훈련에 땀을 지금 적시고 네. 있어서 이번 13일 날도 가서 격려주러 가야 되는데 네. 하여간 내년 1월 중반기에 있습니다. 중순쯤에 동계체전이 있는데 정말 장애인 선수들이 정말 몸은 불편한데 아주 열심히들 해주셔가지고 하여간 큰 성과가 있지 않겠나,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아주 구슬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동안 뭐 이제 하계 여름에 하는 체육 네.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동계 체육에도 그런 노하우가 그대로 접목이 되는 건가요? 네네. 체계적으로 훈련도 하고 네. 또 부상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하여간 몸 조심하면서 최대한 좀 부담 없이 부담 갖지 말고 체계적인 옛날에 하던 식으로 작년 같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꼭 좋은 성적 내달랬더니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인원이 좀 적어요. 네. 예산 전에 2년 전 예산 비해서 지금은 좀 올 많이 했는데도 예. 저하고 포함해서 직원이 14명입니다. 너무 작고 그 작은 인원수 중에서도 가운데서도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하계도 우승했지만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고용을 하는 그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 의무 고용을 안 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묻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애인 고용 불이행 분담금을 내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돈이 작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하고 또 진흥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장애인 선수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진흥회. 그다음에 저희 3자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약 60명 정도 취업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벌금 내는 돈으로 선수들을 운동만 하고 직장 일 안 해도 됩니다. 4대 보험 다 되고 운동만 하고 한 60여만 원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받음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의 어려움을 좀 보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그 벌금 내는 회사에 그 돈만 갖는 게 아니라 우수선수비를 또 이렇게 매달 따면 우수선수비도 줘요. 30만 원씩. 네. 그러면 약 한 100만 원씩 가져가고 또 그게 또 발전이 돼서 회사에서 벌금 내는 거로 일단은 이렇게 고용을 하지만 실제로 선수들을 실업팀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군에서도 장애인 선수들을 고용을 해요. 예. 그리고 월급이 최하 연봉 2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수들이 이제 운동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사회적 비용 부담도 절감이 되고 사실 장애인 때문에 이 의료비 한 2조 7천 원이 됩니다. 예, 예. 이런 사회적 경비도 비용도 절감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면서 희망과 꿈을 이루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미래도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에 대한 부분은 아주 우리 직원들과 장애인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을 하시면서 이제 고용에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거 보면 참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엘리트 선수층을 위한 네. 좀 중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활체육 네. 더 많은 이제 장애인들이 체육관이나 동네 그 가까운 체육센터에서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도 계시잖아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에는 8개 시에
15개 시설변이 없는데 그것도 복지관. 네. 복지관에 자그마한 체육 시설이지 경기도에는 체육 스포츠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전용. 그런데 이제 고향에 2군데가 이제 스포츠센터가 장애인 있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운동을 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시군에 경기도와 함께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고 지금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주차장처럼 장애인 주차장처럼 만약에 배드민턴에 장애인 우선 코트제라고 배려 코트제 표지를 해놓으면 중증 장애인이 우선하고 그다음에 경증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일반인과 같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뭐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법률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수술을 받으면 이제 후천적 장애 한 9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분들이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인근에 갖춰온 체육시설, 학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공공체육시설에 수영장도 물론이고요.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해서 건강지킴이 시설을 역할을 하면서 선수로 등록이 되면 이제 그런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 경기도가 굉장히 그 광역단체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네네. 그 시군 뭐 A-시와 A-B-C의 그 어떤 그 스포츠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그 저변 확대에서의 네네. 차이가 있는데 도체육회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뭐 또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각 시장님, 부시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네. 사실 그 시군 장애인 체육회 예산이 네. 지금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수에 맞게 네. 만약에 경기도에 만약 52만이다. 네. 그러면 52만의 선수가 몇 명이고 요 인원수대로 보호자가 또 필요해요. 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릅니다. 네. 일반하고 다르고 보호자가 꼭 필요해서 그런 인원수에 맞게끔 선수 인원수 이런 거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돼요. 네.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더라도 그룹별로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 예산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네네. 사실 이제 사무처장 오시기 전에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이제 지내셨잖아요. 꽤 오랜 네네. 시간 동안. 그렇다면 의회의 어떤 생리 구조를 잘 아실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의회 차원의 좀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편성서부터 많이 지금 도와주고는 있는데 불구하고 네. 아직도 부족합니다. 뭐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애인 수가 52만이고 선수만 약 한 3천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지금 장애인만 학생들만 해도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사실 학생이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네. 특수학교 말고 네. 한 15,000명이라는 학생들이 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무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드리고 네네. 일단은 도의회나 도청,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데서 이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하지만 이제 도체육회에서도 그 역할을 분명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를. 근데 그 뭐 운영 주체, 뭐 예를 들면은 지체장애인 협회나 네. 뭐 어떤 뭐 종교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복지관들을 종합사회복지관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장애인 종합복지관. 네, 복지관이 가 보면 잘 돼 있는 데는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또 안 돼 있는 데는 그냥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뭐 헬스장이나 네, 뭐 네. 이런 데보다도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명히 체육회에서도 알 것 같거든요. 도체육회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MOU를 체결했어요. 복지관하고 경기도 복지관이 32개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회, 복지관 협회. 복지관 예. 그 복지관 이제 수원인 회장 김민수 회장님이 저 경기도 회장님이신데 네. 복지관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32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그래가지고 복지관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이 조그맣게 다 있어요. 예. 거기서 일단 제가 장애인분들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내년도 예산에 좀 작년도보다 배로 다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잘한 것 같고요. 도체육회에서 경기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 굉장히 그 의회에 압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직 또 이렇게 도의원을 하셔서 더 잘 아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민 참 행복하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합니다. 하드웨어 예를 들어 11연패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제가 장애인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운동선수 하는 분들이 14%뿐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14%, 경기도 14%뿐이 안 돼요. 이분들을 자꾸 시설 확장시켜주고 예산을 투입해서 순회 코치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 그 특수 체육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많이 또 따서 그 동네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또 체육시설 이런 데 가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네. 몸이 아픈 분들이라 모르니까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선수로 되면 대회 나가면 각종 포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좀 이런 이 부분이 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있고요. 일반 경기도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아니요, 예, 전에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3자가 뭐 이제 합쳐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아직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 이제 법적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통합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장애인 체육을 통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경기도도. 네. 근데 못 합니다. 아예 못 한다는 얘기죠.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러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통합을 시켜놓으면 이제 차츰차츰은 되겠죠 나중에 어울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댄스 스포츠라든가 볼링이라든가 지금 현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해요. 그리고 시합도 같이 합니다. 요게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그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나중에는 가능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에는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댄스 스포츠나 뭐 볼링 같이 어울림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은 괜찮지만 네, 배드민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겉에 보이는 그 어떤 논리적인 거 아니냐.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예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네. 예. 제가 울산만 해도 통합이 됐었어요. 네. 근데 다시 분리했습니다. 울산이.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울산 장애인 체육하고 일반 체육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종사하는 분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체육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차별을 받는데요. 예산도 엄청 차별을 받고 그래서 다시 분리됐는데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 저 환경 속에서는 아직은 통합되면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으로 되지 않나 소외단체로 좀 이러한 일이 벌써 울산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올림픽이라든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에서 우승 메달에 따라서 이제 연금 지급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일단은 예전에는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랑 좀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같아졌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올림픽에서도 1,000만 원, 네. 1등 1,000만 원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점진적으로는 합쳐지는 게 맞지만 당장 좀 합쳐져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좀 소수의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보면요.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종합 우승을 하면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 체육은 포상금이 우승에 1,0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장애인 체육은 300이에요. 거기다 감독, 코치 이런 수당이 일반 체육은 있어요. 네. 근데 장애인 체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침이 마련이 됐나요? 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예산에 내년에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지금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시설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상하게 배려하는 게 없어요.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네. 이번에 제도적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법률로 그저께 법률도 이번에 발의가 돼서 확정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아직까지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말로만 차별이 없는 세상 하지만 이런 체육부터라도 차별이 있어가지고 그런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해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네. 이런 호주 이런 데 가보면요. 누가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인지도 모를 정도로 같이 함께 운동 잘합니다. 그런 차별화되지 않는 세상이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는 한 4, 5년 후 보고 있습니다. 4, 5년 후로.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경기도도 뭐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불만이 많아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도 중앙에서도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의지 문제도 좀 있나요? 그 부분은? 네, 지사님도 저희를 많이 적극 도와주시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체육 회장님으로 네, 저희 그렇죠. 회장님으로 계신데 하여간 저희 장애인 체육 애착이 많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막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 스포츠 댄스 구경하시면서도 네. 감탄을 하시고 또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레이지 하키라고 있어요. 네. 썰매 네. 하는 거 하키.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라고요. 네. 거기 전국 회장님 맡으셨어요. 그래서 비장애인들 선수들 보러 장애인 선수들한테 가봐라. 가서 구경해봐라. 정신력이 부족하다. 장애인 아이스 슬레이지 하키는요. 대단합니다. 네. 웬만한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네, 네. 그 정도로 아주 험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아직까지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 차별에 좀 예산 문제 여러 가지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리하자면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어떤 마련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네네. 그게 이제 마련이 되고 합쳐져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니까 아마 그거는 경기도가 제일 큰 어떤 장애인 체육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도 그런 의견일 것 같아요. 대표의 의견일 것 같기도 하신데. 네, 지금 처장님들도 그 얘기하고요. 네. 경기도가 아직 8개 시군이 장애인 체육회가 없어요. 네. 아직도. 없는 데가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부군수님, 군수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장애인 체육을 설립을 해주셔야 이게 제일 됩니다. 이 송내장이 있습니다. 내 사정이 있어요. 장애인 체육 설립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군에서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큰 시일수록 더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면 시장 군수님들이 좀 예산 문제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좀 많이 좀 밑에서 보고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각별히 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예산 좀 많이 좀 배려해 줬으면 좀 이 자리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입장이지만 사실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통합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 동네 시군이 좀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군이 우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리해서 관리해 주십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나 군수 30의 시군이 장이 회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관리 행정 편리상 관리하기는 편할 줄 몰라도 거기 내에서도 소외를 받고 있어요. 도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 그럼 반박이라든가 설득을 부탁을 드리죠. 설득하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사무 국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장애인 체육도 사무국장을 신설해서 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비율은 작지만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이게 형평성에도 맞고 예산도 쉽게 얘기하면 고르게. 예산에서 뭐 조금 뭐 찌꺼기 예산이라도 뭐 조금 내서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 수대로 시군마다 다 달라요. 시설이 없으면 아까 유형별 시설이 없다. 만약에 보치아, 뇌성마비, 뇌병변 환자 장애인들이 해놓은 보치아가요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저희가. 맞아. 그런데 불구하고 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거를 시장 군수님들이 장애인들 뇌병변 우리 선수들이든가 이런 장애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보치아라든가 또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시각 골볼이라고요. 네. 아주 힘들어서 여성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골볼 회장 시각 회장님하고도 골볼을 확대시키려고 내년서부터 프로그램 많이 지금 준비도 다 돼 있고 노화도 또 보이지 않는 아주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또 전국 최초로 수화교실을 네. 내년에 개설할 겁니다. 직원들서부터. 반박하라고 조금 얘기를 드렸더니 오히려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기도에 안 돼 있는 그 장애인 체육회가 안 돼 있는 곳조차도 네.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장애인 체육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도나 시 군에서의 적절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렇죠. 같아요. 예산을 정확히 네. 뭐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학교 순회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좀 의견이 네네. 들렸어요. 뭐냐면 결국 이제 현장에 일반 일반 학급에서 특수학급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장애 학생들이 경기도에만 2만여 명이 됩니다. 네, 네. 거기에 특수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수업이나 체육을 하는 애들 좀 나아요. 걸리 막 옮기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네, 네. 또 교수 선생님들 비율도 뉴질랜드 이런 데하고 또 달라요. 선진국과는. 그렇죠. 선진국 제가 2004년도에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요. 거기는 학생 3명당 선생님이 두 분이에요. 네. 의료진도 있고 네. 특수학교에 초중고가 같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 40%가 넘어요. 한국 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내에는 아직까지 특수학교가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렇게 잘 선생님과 학생 비율이 이렇게 맞질 않아요. 이게 조율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그나마 특수학교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데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한 15,000명 이상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가서 공부도 국영수 하는데 체육은 아주 방치돼 있습니다. 왜 체육이 필요하냐? 뭐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몸이 건강해야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이 마음도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동장에 가서 느낀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냉가슴 앓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필요한 지도자, 학교를 강사,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순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순회 강의, 체육 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 250명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 장애 학생들 학교별로 따져보니 근데 예산상 무리가 되니 처음에 100명만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질 않고 있어요.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인가요? 네네. 네. 저 많이 가끔 보시나요? 네, 기후에서 뵙니다. 기후에서 새벽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네. 면담등 신청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하수연도 해결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서줘야지만이 도청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는 연정하시는 거 알죠? 알죠. 연정 예산으로 하자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오늘 내일 끝납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의원님들이 적극 나서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정말 나은 삶의 희망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정말 어머님들의 부모님들의 장애 학생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우리보다 하루 일찍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한 평생 같이 살았으면 하는 꿈을 이제는 어머님들의 그 절규를 좀 같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사실 비장애인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서 네.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체육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를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체육 활동이 오히려 아이들의 두뇌 활성화라든가 학습 맞습니다. 집중력에 네, 뉴스로 봤습니다.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거를 뭐 서울의 어느 모 여고에서 체육 교사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그렇게 해서 늘었다는 뉴스를 네. 봤는데 뭐 그건 비장애인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장애 학생들도 분명히 체육을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뭐 신체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2년 넘었는데요. 이 처장 지금 여기만 지가 제가 실질적으로 동계체전에 가서도 봤고 작년에 학생체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스탠드에 몰래 아이가 있는 걸 엄마가 온지 몰라요. 뛰는데 잘 걷지도 않았대요. 네.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아이가. 네. 그 엄마가 스탠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다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지능도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지더라. 이런 걸 제가 2년 동안 목격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 학생, 우리 지적 발달 장애 아이들이 정말 운동 정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체육 교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일반 학생들이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몸이 건강해져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만들어줘야지 않겠나. 저는 항상 강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뭐 장애 유형에도 상관없이 연령대도 상관없이 어쨌든 장애인 체육의 이 생활의 밀접함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이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좀 교육청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겸허히 좀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선행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순회교사 그 체육 강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장애인분들도 좋은 거지만 반대로 또 그 강사분들의 일자리도 고용 창출에도 큰 이바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그 점을 강조 잘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특히 특수체육 학과가 한신대, 용인대 이 대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이 잘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 소외된 우리 방치돼 있는 우리 15,000명 경기도만 그것만 해도 250명이 필요하대요. 지도자, 네. 특수체육 지도자. 그러니까 특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네. 그런 학생들을 다 취업을 해주고 취업이 돼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장애 학생들도 좋고 부모님들도 좋고 또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그 지도자들도 이제는 앞으로 수당이 좀 올라가요. 네. 전에 우리 경기도가 전에는 동결이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이제는 연차별로 뭐 3년차, 5년차 되면 복지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올려주기로 지금 네. 좀 집행부하고 좀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 활동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체육 선수들처럼 어디 직장에 운동만 해도 되고 4대 보험 되고 이런 회사에 적을 두는 이런 일자리 해는 것처럼 우리 특수체육학과를 나온 우리 지도자분들, 학생들, 젊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좀 생겨날
것 같습니다. 뭐 체육 지도자가 꿈인 우리 대학생 그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 직업을 찾는 그 학생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그 양질의 일자리를 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 그 경기도 장애인께서 재능기부 교실이 있어요. 네. 일반 실업팀, 네. 뭐 농구, 배구 이런 실업팀이 있어요. 은행, IBK라든가 뭐 네. 우리가 그 1년에 한 두세 번 비시즌에 경기 없을 때 그 실업팀 선수들이 우리 장애 학생들을 가르쳐 줘요. 그런 재능 기부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전국 선도하는 장애인 체육회가 되려고 지금 부단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시군에 예산 좀 많이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직도 8개 시군이 장애인 체육이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빨리 내년 상반기에 다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각 시군 시장님 군수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뭐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수시로 이제 업무적인 연락 보고라든가 이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좀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참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자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를 갖고 가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네. 중간 기금 사업이 한 1조 3천억 정도 올해 예산에 1조 3천억이 있었는데 일반 생활체육, 네. 생활체육은 3,100억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 그다음에 일반 체육, 엘리트 체육은 4천억이 넘어요. 거기다 국제체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처럼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이제 한 5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은 얼마냐면 600억도 안 돼요. 590몇 억이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좀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느냐. 응? 어떻게 장애인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를 보면 안 돼요.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실례로 보면 식당을 가면요. 체전에 가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 선수들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숙소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가맹단체 전무들이 가서 숙소를 미리 잡아야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 정도로 차별을 받고 이 사회적으로 환경에 받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장애인은 예산 편성할 때 1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느 책에 특수교육 책에 나와보면 학회 책에 1대4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 체육이 100원이면 1인당 100원이면 우리는 300-400원 해줘야 된다. 그 정도로 보호자가 필요하고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행권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평등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죠. 선택권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가 권리가 보장을 안 돼 있기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문체부에 강력하게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려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3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체육의 예산이 적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네. 시군도 0.1%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총 체육 예산 100억이면 장애인 체육 예산이 100만 원 빼야 돼. 750만 원. 0.1%도 있어 뭐 시군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한심해가지고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장애인 체육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시의회나 그 뭐라 그러죠? 의회죠. 네, 의회죠.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언론에서 벌써 냈습니다. 뭐 언론에서 내년도 예산의 평균 2%랍니다.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방송에 나간 이후에 다시 추경이라도 다시 세우든지 0.1% 미만이 한 15개, 16개 시군이었어요. 네. 체육회 총 예산에 장애인 체육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5%까지는 해야 그 장애인 수에 그 시군의 장애인 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나가서 운동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권도 보장이 안 돼 있죠. 같이 온데 접근성이 좋은데 시설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선수를 배양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장애체육회도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17개 시도가 뭐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지원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네. 내년도 지도자가 50명 빼니 확보가 안 돼 있대요.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는요 한 명도 받질 못했어요. 지도자를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이런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시군에서 직접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중앙에 신청해 돼 있죠. 근데 내년도에 전국 장애인 지도자가 50명 빼니 확보를 못했대요 예산에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창피하다 이거예요. OECD 국가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장애인들을 장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장애 지도자를 지도자 선생님들을 그래 일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50명 빼니 확보를 못했대요. 이런 실정에 제가 너무 답답하고 아직까지 현실이 아직까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애 등급이 없는 사회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들이 많다. 제가 언론에 한번 기고 냈습니다. 네. 장애 등급이 없는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장애 등급이 없어요. 사회적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분노절 장애 이런 분들 남 시기내고 사회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장애 등급이 없는 사회적 정신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진짜 우리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50명 빼니 지도자가 없으니 전국 받은 게 올해는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네. 이게 현 실정입니다. 네. 대한장애인체육회 좀 이 얘기 듣고 좀 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각 그 시군 네. 더 나아가서는 도 차원의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실무진들의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듭니다. 사무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네, 오늘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장호철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강조됐던 부분은 이 충분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도 차원이나 시 차원 그리고 중앙정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좀 합심해서 충분한 예산, 장애인 체육이 저변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마련이 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더 아름다운 만남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정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